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건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달리기 하면서 또 50 이후에 또 중년에 또 겨울철 운동, 달리기의 효과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실제 제가 좀 약간 트러블이 있는 그 잠자는 거, 수면 장애에 대해서 이걸 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증상이 무엇이고, 또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뭐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전문가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니킴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잘 예, 지냈습니다. 네네네. 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뭐 평일날은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뭐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면 되는데, 좀 주말 같은 때 좀 이렇게 푹 숙면을 취하면서 좀 이렇게 에너지를 얻고 싶을 때 잠을 못 잡니다. 네. 자, 원인이 뭡니까? 특히 우리나라 중년들이 제일 한 뭐 10명 중에 뭐 한 7, 8명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수면. 푹 그 정도로 자는 거.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푹 자는 거 굉장히 그 삶의 질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그 수면 장애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근데 그게 제일 뭐 중요한 거는 연령이 이제 우리가 좀 높아가면서 수면 장애를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일조량에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늦은 오후에 카페인 섭취 때문에 그런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는, 내 생활 패턴을 좀 들여다보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카페인은 저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하루에 커피를 회사에서 기본 한 뭐 작게는 3잔, 많게는 5잔 정도까지 먹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오후에 늦은 시간에는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요. 대신에 오후에 늦은 시간에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에 또 몰아서 먹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카페인 영향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네. 일반 믹스 커피보다 내려 먹는 뭐 드립이라든지 이런 커피가 훨씬 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믹스 커피를 먹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디카페인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디카페인? 예, 그러니까 네. 많게는 네네. 3잔에서 많게는 5잔까지 드신다고 하면, 네. 하루에 뭐 아침에는 카페인의 어떤 또 그런 힘을 빌려야 되니까, 네. 아침 커피는 카페인 뭐 그냥 보통 커피 드신다 하지만, 한 뭐 좀 점심 이후에 드시는 커피는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시는 네네. 것도 방법 중에 네. 하나일까? 그거 실천이 가능은 하겠네요. 바로바로. 네, 디카 커피도 요즘은 아주 맛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근데 카페인 커피랑 별 차이 네, 없이. 디카 커피가 약간 비쌉니다. 한 500원 정도. 네. 그런 거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점심 이후의 커피는 디카페인 커피로 한번 드셔보시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운동은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네. 점심에 걷기나 이런 것도 한 20분 이상 햇빛을 보는 것도 충분하시고.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카페인과 스트레스? 네네.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업무가 하루에 이렇게 끝나지 않고, 뭐 작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이렇게까지도 계속 연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누웠을 때 업무가 말끔하게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 마음적 찝찝함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뭔가 이렇게 대변 시원하게 못 보던 듯한 그런 느낌의 찝찝함.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직장인이나 아니면 그냥 뭐 어느 누구도 다 완벽하게 뭐 자기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음가짐 같은 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사실 그 뭐 일종의 뭐 자기 안에 있는 일부처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을 때 뭐 약간 뭡니까? 약간 let it go, let it be 하면서 약간 그냥 그대로 둔다. 뭐 이렇게 멀찌감치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대로 둬야 됩니까? 네. 자꾸 같이 빠져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주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그 직업 생활을 하는 나와 네. 또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나를 조금씩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참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쉬우면 네. 모든 사람이 다 네. 수면 장애를 안 겪고 아주 행복하게 살겠죠. 행복 지수가 높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지 않은 나라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그런 거를 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런 나와 그렇지 않은 나를 좀 분리하는 연습도 이제 앞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평소에 그럼요. 운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운동처럼 이렇게 네. 그 어토믹 헤비츠로 네. 조금씩 그 네. 잘라가지고 습관화해야 되는 맞아요. 마음의 훈련, 네. 마음 챙김 훈련 뭐 이런 게 훈련이라는 거는 뭐 한 네. 번만 한다고 해서 그게 그쵸. 인생 전반적으로 맞아요. 쫙 가는 게 아니고 네. 매일 조금씩 하는 훈련이 제일 효과적이니까 그 마음 근력, 네. 마음 근육, 마음 근육. 마음 근육을 좀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상에서의 나와 지금 이러면서의 나를 분리해서 보는 연습을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 뭐든지 한 방에 특히나 이런 그 수면이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아주 그 영향이 깊은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일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게임에서 현질해가지고 아이템 얻어가지고 힘이 세져듯이 뭐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하나 자기가 다 사냥도 하고 직접 채집도 떠나고 해서 그 공격력을 높여야 되는 그런 게임 같은 그런 성격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든 카페인을 줄이고 또 마음도 분리하고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괴로운 게 주말에 너무 일찍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아가지고 주말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글도 쓰고 이모티콘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잠을 더 오래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ASMR 틀어놓고 다시 잠자리에 누우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사실. 안 되죠.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이 먹어서 그런 거겠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자리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 시간이면 눈을 떠야 하고 네, 맞아요. 그렇다고 주말이니까 나는 맞아요. 9시까지 자고 싶다고 자는 것도 아니고 이 생체 맞아요. 리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년 차라리 직장 경험으로 몸에 네. 배인 그런 상황이라서 그럴 때는 그냥 일어나서 하실 일 하시고 네. 약간 억지로 하지 말고? 네, 주말에는 약간 조금 그 랩수면 그냥 약간 뭐 낮잠이나 그런 거를 낮잠. 약간 그 우리가 평소에 즐길 수 없는 네네. 30분 정도 네. 길지 않은 네네. 잠깐의 그런 이제 네. 뭐 그 휴식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 시간이면 눈이 떠지는데 계속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다고 해서 그 시간에 잠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오은영 마사님도 그럴 때는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호흡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호흡에 신경 써가면서 네. 수면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수면에 준하는 네. 그 뇌를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네. 일어나서 잠을 더 자고 싶다고 그냥 막 자야지가 아니고 그냥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시간도 그냥 내가 이거 수면에 준하는 시간으로 해서 그런 시간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그런 시간 네. 그런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그 마라톤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호흡인데 수면도 호흡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그쵸. 수 있죠. 환기 호흡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 수면 장애에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는 여기 밤에 잘 때 콧물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호수 같은 걸 끼고 마치 그 매드맥스에 그 나오는 악당처럼 여기 뭔가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걸 끼고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거고 실제 그게 없으면 뭔가 큰 위험에 자다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 수면 장애 관련해서 의료적으로 병원이나 또는 보건소나 또 기관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공공기관이나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네. 그런 거는 지금 그 대형 병원이나 수면 전문 관리 병원에서 그 수면 수면 클리닉. 검사, 네, 수면 네. 검사, 수면 다원 뭐 검사라고도 네, 하고 수면 수면 검사, 다원 예, 검사, 예. 그래서 그런 수면 검사를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지금으로서 내가 이런 걸까 저런 걸까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내 나만의 그 수면 장애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게 건보 적용이 돼서 네, 이제는 아, 수면 건강보험. 장애도 네. 수면 장애도 예전에는 그게 이제 자부담으로만 100% 했지만 지금은 건보 적용이 아니고 실비 적용입니다. 그거 실손보험. 네, 실손보험 실비- 적용이 예, 돼서 네. 그 수면 장애 검사도 실손보험으로 대부분이 또 이제 각자의 실손보험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실손보험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수면 다원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정확한 원인을 알아서 나한테 맞는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네, 그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너무 병이 심해지기 전에 빨리 검사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 의료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제일 네.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한 항목이다 이런 그 말씀을 수면의 질은 해주시네. 삶의 질이니까 네. 삶의 질이 하루라도 빨리 좋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수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뭐 요약하자면 우리 뭐죠? 네, 수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관리도 좀 잘하고 첫 번째는 카페인 같이 직장인들이 흔히 겪는 그런 커피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오후 시간에 좀 줄이고 디카페인을 좀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생활 속의 실천 항목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과 그 일상에서의 나를 좀 분리시키는 떨어뜨리고 보는 마음 챙김 같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잠이 너무 안 온다고 했을 때 그걸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된다. 네, 그냥 편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그냥 할 거 하고 일상적인 하고 너 거기서 또 다른 그런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애쓰지 마라. 일상생활에 뭐 할 거 더 하고 이런 쪽으로 몸을 더 굴리면서 또 수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런 것도 다 좀 힘들 때는 수면 클리닉이라든지 대형 병원의 수면 장애 클리닉을 방문해서 한번 상담도 받아보고 실제 테스트도 해보면서 일단 검사를 한번 해서 정확한 네, 원인을 네. 찾는 게 정확한 원인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실손보험도 된답니다. 네. 최근에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자, 오늘 수면 장애 건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닐지라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조금이라도 아마 도움이 되는 그런 팁 정도는 드렸을 것 같은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니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